개발한다는 것은 서울의 장기 도시 개발 계획에 굉장히 심화된 그런 근본적인 이유는 강북 억제 정책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 70년대 우리나라 본격적인 이제 서울이 확장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강남으로 서울을 확장하려고 했고요. 네, 그때는 강남이 뭐 지금과 너무 다르게 허허벌판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 강남으로 잘 쉽게 이전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북 개발을 억제하고 이제 강남 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각종 정책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성공한 것이죠. 강북 지역은 일자리, 주거, 문화 및 산업사라서 많은 분야에서 부족한 시점이었는데요. 경제 지표를 보면 지역 내 총생산 GRDP는 146조 원인 동남권에 비해 동북권은 50조 원, 서북권은 33조 원으로 서북권의 경우 동남권의 2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 100인 이상 사업체를 보면 동남권의 36%가 집중되어 있고 동북에는 13%, 서북에는 8%의 사업체만이 소재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이상 노후된 주택의 46%가 동북, 서북권 두 개 권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공연, 전시 등 문화공간은 도심권과 동남권에 64%가 집중되어 있는 반면 동북권은 16%, 서북권은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개발이 강남에서 진행이 되고 민간 자본도 강남으로 집중이 되고 생활 인프라 부분에서의 이제 뒤처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그 주민들에게 소외감을 주고 상실감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강남이나 서초구를 걷다 보면은 심지어 이제 가로등에도 화분이 달려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북 같은 경우에 그 조경의 그 질적 수준은 굉장히 확연히 차이가 나고요. 양재천변을 걷다 보면은 그 다양한 조경들이 있는 반면에 강북에 있는 불광천이나 홍대천 걷다 보면 확연히 조경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도 강남 강북의 어떤 질적 수준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전 IT 산업들이 테헤란로에 몰리기 시작하면서 강남의 업무 기능들이 이제 확장이 되기 시작을 했고 이제 그 강남의 집가 상승도 확연하게 나타나게 되면서부터 이제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벌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도를 마련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중구와 같은 세금을 많이 걷어들일 수 있는 곳에서 그 걷어들인 세금의 절반을 가난한 자치구로 도와주는 겁니다.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 그 격차가 한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서울시가 중랑천을 중심으로 서울 동북권을 문화와 경제 성장의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09년도에 동북권 르네상스 사업이 발표가 됐는데요. 그 당시에 창동에 다목적 문화시설을 만들겠다. 상계는 신경제 거점으로 구성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발표가 됐었고요. 그 이후로 지금 17년이 지난 시점인데 창동에 서울 아레나가 도입된다든지 창동에 SDC라고 하는 자유 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도시재생 사업을 폐지해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은 강남을 중심으로 업무와 상업 기능이 집중되는 강남 중심의 성장을 해왔고 그 결과 강북은 주거 기능 중심의 배드타운이 되어버렸습니다. 강북 11개 자치구는 면적으로는 서울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고 인구로는 43%에 이르는 448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일자리, 주거, 편의시설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4년을 도시공간 대개조 원년으로 선포하고 강북권 대개조 프로젝트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강북 전성시대는 24년 3월 발표 이후 직주라 3개 분야 40여 개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정체되어 온 강북 지역의 주택 공급을 회복하기 위해 21년부터 신통기획 79개소,
모아타운 69개소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역 지정 요건과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등 주거정비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도 개선하였습니다. 강북 지역이 산이나 이런 지역들이 많아서 높이 규제를 받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북한산 주변 같은 경우에는 고도지구 지역은 건축물을 20m를 초과해서 지을 수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해에 이 규제 사항을 여건에 따라서 최대 45m, 약 1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완화했고, 이를 적용해서 도봉구 쌍문동 일대에 총 2,700여 세대의 규모의 모아타운 관리 계획을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로구 구기동 일대에서는 모아타운 사업으로 고도지구는 최대 45m, 자연경관지구는 23m까지 완화해서 약 800세대의 모아타운 계획을 올해 12월에 지정 발표했습니다. 강북 지역에 재건축이 필요한 노후 아파트가 많은데요.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에 현황 농정물 인정을 받아서 기부채납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이제 지어서 분양하실 수 있는 주택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 분양 수익이 증가하게 되고 조합원 분들의 분담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도 많은 성과들이 있는데요. 창동 차량기지 이전 부지에는 서울 디지털 바이오시티 SDBC를 조성하여 바이오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광운대 물류기지는 복합개발을 통해 동북생활권의 신경제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광운대 물류기지에는 이미 현대산업개발이 본사 이전을 발표하였는데요. 이는 서울시의 강북 전성시대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서울숲 일대 3표 레무콘 부지는 79층 높이의 미래 업무 중심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교통 인프라 혁신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창동역에는 복합 한승센터를 건립하고 강북권 동서측 철도망 보강을 위한 우이신설선 연장도 추진합니다. 여기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까지 완공되면 강북권의 교통 인프라는 놀라운 수준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도심 녹지 공간도 계속하여 확충하고 있는데요. 서울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강북권 공원 면적은 21년 대비 축구장 83개 규모가 더 증가하였습니다. 홍제천과 중난천 등 주요 하천은 산책, 휴식, 문화활동이 가능한 수변 생활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홍제천 수변 공간의 경우 누적 방문객이 330만 명에 달하며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아주고 계신 이른바 핫플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K-POP 공연장이 될 서울 아레나가 27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고, 서울 사진미술관, 시립 동대문 도서관 등 문화 콘텐츠 인프라도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동과 상계는 상당히 가능성이 많은 지역입니다. 일단 교통 측면에서 4호선 연장, 그 다음에 GTX C 노선이 이제 개통이 되게 되면 서울 도심이나 강남권으로 상당히 빠르게 접근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물류 측면에서는 도심보다는 서울 외곽순환을 통해서 타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고, 서울 공항이라든지 인천공항의 접근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환경이 상당히 중요한데, 창동 상계 지역은 중계동이라고 하는 또 학군지를 가지고 있고, 그 주변에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학들에서 졸업을 하는 학생들이 R&D 중심의 신산업단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런 기업들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인재 확충 부분이거든요. R&D 연구단지를 만들므로써 기업들이 서울에서 우수한 인재와 함께 사업을 영위를 하고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수의 기업들이 나오는 그런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바이오 클러스터를